안녕하세요. 화상관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이제 촬영한 건데 한번 다시 제가 직접 해설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산 면책이 안 되는 혹은 제한되는 내 생활 주변의 채권들. 그래서 이제 면책이 안 되는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면책이 안 됩니다. 양육비. 양육비 채권은, 양육비라는 거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쵸? 아니면 친족 간에 양육 의무가 발생해서 법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인 이혼 시 양육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 간의 부양 의무에 의해서 그 양육비도 있습니다. 그 양육비 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세, 국세, 지방세. 그쵸? 국세, 지방세 면책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결국 일정한 한 5년 정도 단위로 결손 처분을 해서 국가가 이제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포기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또 파산 면책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손 처분을 노리는 분들도 빨리 파산 면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파산 면책을 해준다는, 파산 면책이라는 거는 법원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이의 여부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죠. 더군다나 또 파산관제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재산 처분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금융계좌라든가 보험 은닉 여부, 그 다음에 상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현황을 쫙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이미 파산 관제를 통해서 면책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은닉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죠? 관제인하고 법원을 완벽하게 속이고 은닉해 놓았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재산 은닉의 천재죠. 그런 거에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은닉을 하다 보면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은닉은. 그렇죠? 우연찮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국세, 지방세 이런 거는 면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 형사와 관련된 거는 벌금, 과태료, 추징금입니다. 벌금이라는 거는 국가의 공식 형벌입니다. 징역, 과료, 벌금, 과료, 벌금, 그 다음에 징역, 금고가 있죠. 금고. 벌금 있고 금고 있고 징역형 있고, 징역하고 벌금 차이는 징역은 교도소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실형을 살면서 정역에 복무하면서 역을 부과하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둬만 둡니다. 벌금은 대표적으로 이제 벌금은 돈을 안 내면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또 환영 유치 처분을 하죠. 벌금이 많은 분들은 3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 질서별입니다. 그렇죠? 과태료 개별법에 다 규정되어 있죠. 우리가 교통사고, 교통에서도 도로교통법에서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요. 각종 이제 행정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영업하고 이제 과태료 매기죠. 과징금도 있는데 과징금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문제가 된 게 과연 파산 면책이 될까? 비면책 채권에 과징금은 없거든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징금. 추징금은 이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을 하는 겁니다. 추징금을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추징금 어떻게 안 되냐. 방법이 없어요. 출국도 금지시키고, 그쵸? 사안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시효도 중단시키죠. 그 예금 몇백 원짜리도 다 압류합니다. 국가가. 그리고 계속 이제 시효 연장을 어떤 식이든 시키죠. 추징금.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4대 보험료도 이것도 공공보험료죠.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이 있으니까 공공성이 있는 거는 면책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 손해배상금, 대표적인 게 이제 사기, 살인 등 고의 범죄에 의해서 손해배상, 이거는 면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장 병원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 환수 판정받은 징수금, 이것도 이제 면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상해라 그랬나?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13대 중과실 사고 피해, 과속입니다. 오타입니다. 과속, 음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그다음에 제한속도, 그렇죠? 이거 제한속도 여기 있네요. 위반 등으로 발생한 인신사고 피해, 단 물적 피해는 면책이 가능하고요.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 이 비면책입니다. 일반 학자금은 면책이고요. 그 다음에 회생에서는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되어 있죠. 좀 일부라도 갚어라,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의사의 출산 과실로 태아의 뇌 장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해줬을 때, 뭐 중과실로 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물어봐도 중한 결과 거의 치명상, 거의 뭐 불구가 됐다, 그러면 중과실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민사 판결문에 범죄 피해가 설치된 케이스, 이런 경우도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죠. 민사불법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형사불법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민사에서 불법이 없는 게 아니죠. 민사불법하고 형사불법이 차이점이 있지만, 형사불법은 이제 형벌을 전제로 하는 거죠. 형벌이 결과로서 형벌을 전제로 하는데, 민사불법은 손해배상과 연결되죠. 고의과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케이스 중에 그 사람이 형사처벌 안 받았는데 이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몇 억을 횡령을 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하니까 판결문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니까 뭐 횡령 사실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그 민사 판결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형사처벌 안 받았다고, 이거 범죄 피해로 인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아니다 라고 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좀 판례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